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그 옛날 쌀 정미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와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고양시 쌀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의 그 운영이사로 있는 김수영입니다. 네네. 이사님이시군요. 네. 네. 이사님 저기 이 옛날로 말하면 이게 정미소죠, 이게요. 그렇죠. 옛날로 하면은 그 방앗간이죠. 방앗간, 네, 쌀방앗간인데 요즘에는 이제 그 시설들이 많이 그 개선이 돼서 아까 그 공장에서 찍으셨겠지만 그 공장도 기준이 이제 GAP 인증 시설, 그 다음에 친환경 도정할 수 있는 인증 시설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먼지도 거의 없고 훨씬 더 깨끗한 환경에서 도정을 하죠. 네네. 그리고 요즘에는 물론 뭐 저도 농사를 겸행하면서 이 도정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옛날보다는 그 농사 짓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도정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깨끗하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던 거는 조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뭐 영어로 이걸 뭐 RPC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죠. 뭐 하여튼 이 정미소를 요즘은 그 농협에서 직영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는 제가 보니까 농협 그거는 아니죠? 네, 농협은 아니고요. 이제 민간 RPC에 준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하게 된 계기는 경기도에 이제 쌀연구회가 그 각 시군마다 조직이 돼 있어요. 그 쌀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농가들로 해가지고 조직이 돼 있는데 그 중에 경기도의 그 여러 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이 그 쌀연구회 도정공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인근에 파주도 있고 김포에도 있고 물론 이제 고향도 있는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로는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그 쌀연구회 도정공장 중에 제일 규모가 좀 크고 초기 출자하신 분들하고 지금까지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개인이 출자를 해가지고 이걸 운영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인들 중에 실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저희가 2002년도에 12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쌀 농사를 직접 지면서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그래서 고양시 쌀연구회 회원이면서 쌀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12개 농가가 지금 같이 출자를 해가지고 이 법인을 만든 거죠. 도정공장 법인을.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좀 수익이 나는가요?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그 뭐 동네에서 시골 동네 같은 데 방앗간 하면 유지였잖아요. 지금은 유지가 아닙니다. 지금 도정공장도 사양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도 저희가 왜 시작을 했냐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다른 물가 대비해 가지고 쌀값이 사실은 우리나라 쌀값이 비싸긴 해요. 외국에 비해서 비싸긴 한데 다른 물가 대비 그 상승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하는 농가도 그렇고 이렇게 가공 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법인이나 아니면 뭐 농협 RPC 같은 경우에가 왜 자꾸 적자를 내냐면 그런 부분에 그 문제가 있어서 물론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쌀지는 모르겠지만 생산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직도 쌀값이 굉장히 저렴한 그 우리 식생활 그 주식 중에 하나지만 아직도 굉장히 싼 쌀값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쌀값이 높아야 사실은 이제 그 공장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쌀함가마 가격이 일반 농산물하고 비교했을 때 큰 문제가 안 생겼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뭐 짜장면 가격이 예를 들자면 10배가 올랐다 그러면 쌀값은 배도 안 올랐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물가 대비 네네. 예, 상승률이 너무 낮고, 그다음에 농자재라든가 뭐 기타 농기계 네네. 아니면 뭐 그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전에 비해서 뭐 몇 배가 올랐는데 네. 이거는 그렇게까지 못 쫓아가니까 그래서 도전공장이 사양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농협하고 그 쌀 연구회하고 이렇게 두 곳이 운영하지 말고 한 곳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농협이라는 구조하고 이 쌀연구회 영농작업이라는 구조가 좀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어디든 똑같은 입장이긴 하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쌀연구회 도전공장이 경기도에서 생길 때는 네. 농협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그게 네. 무슨 뜻이냐면 그전에는 이제 가공공장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냥 농협에서 그 RPC로 운영하는 가공공장이 전부이다 보니까 쌀값을 현실적이지가 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창기 때 지금은 이제 물론 뭐 농협하고 우리하고 수매가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그전에는 농협보다는 어찌됐든 가격을 더 좀 농가 입장에서 좀 더 드리고 했었고 지금도 물론 뭐 더 드린다고는 볼 수는 있지만 예전만큼은 그렇게 확 차이가 나게 해드리긴 어렵다. 네.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그 쌀값이 현실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법인 운영하면서 좀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드리기가 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적자가 나면요, 이거 네. 어떻게 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전에 조금 흑자났던 부분을 그 적자난 부분을 좀 메꾸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스란히 안고 가는 그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앞으로는 그렇게 적자난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품질 좋은 쌀을 지금 저희가 고양시에서는 지금 대표적인 쌀이 가와지 1호 쌀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쌀의 퀄리티를 좀 더 높여서 생산자가 물론 이제 생산자한테도 수매가를 좀 높여드리고 우리가 판매가도 좀 더 높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좀 판매를 좀 다각화하면 그거를 좀 극복해 갈 수 있지 않냐 해가지고 지금 그런 작업들을 지금 조금씩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차후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여기 구산동에 지금 이게 네. RPC 공장이 있는 거죠, 그죠?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사님 여기 있는 곳 RPC가 이 일대 구산동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까지도 다 이렇게 수매를 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양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이 수매를 원하면 네네. 그리고 저희하고 친환경이나 아니면 뭐 JP 계약 재배한 농가는 저희가 고양시 관내 농민들, 수도장 농민들한테는 그 계약 재배한 농가들은 다 수매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농협도 마찬가지긴 한데 농협도 할 수 있는 또 나름대로 자기 그쪽 측에서 그 뭐랄까 소비할 수 있는 그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이제 그쪽에서 하고 그리고 못하는 부분은 또 저희가 하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죠. 네. 여기 저 수매할 때도 벼품종이 제한되어 있다고 제가 네,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와지 1호 쌀을 우선적으로 수매하고 그리고 이제 참드림 그 외 품종은 저희는 수매 안 합니다. 왜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추청이라든가 뭐 고시깔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품종, 기타 다른 품종들을 좀 했었는데 미질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점점 뭐 밥맛 좋은 쌀, 그 가격이 조금 높아도 집에서 드신 쌀들은 대부분 지금 밥맛 좋은 쌀들을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 소비자 기호에 좀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참드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약 재배 물량의 거의 90%에서 95%가 가와지고요. 나머지가 이제 한 5% 정도가 5%에서 10% 정도가 참드림이에요. 지금도 나가는 쌀의 거의 90%는 가와지 쌀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와지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좀 용어도 약간 일본말 같기도 하고 제가 듣기로는 이게 그런데 원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네네. 가와지가 이제 그 고양시 지금은 이제 그 저기 거기가 밤가시 마을이에요. 옛날 네. 그 밤가시 마을 쪽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대화동이죠. 대화동에 그 90년도 초에 이제 신도시가 이제 발표되면서 그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흙을 파내다 보니까 거기서 벽시가 출토가 됐어요. 네네. 근데 옛날 지명이랍니다, 이 가와지가. 아. 네, 여기 보통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일본에서 온 품종 아닌가라고 네, 그런 생각들을 느낌이죠.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벽시 5,000년 전에, 5,020년, 지금으로 따지면 뭐 더 됐겠죠. 그때 당시에 한 5,020년 전에 한반도에서 최초로 벽시가 출토된 지역이 가와지예요. 네. 그게 지금 현재는 이제 대화동 그 방가시 마을이라는 곳이고, 그래서 거기서 출토가 돼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기원이 돼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근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품종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게 품종은 아니에요. 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품종을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고양시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맺어서 고양시가 최초로 그 벽시가 발견된 지역이 가와지니까 가와지라고 그 명칭을 하면 어떠냐. 그래서 가와지 1호라는 그런 명칭을 품종명이 이제 탄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고양시에서 지금 특화 품종으로 지금 고양시 말고는 원래 못 심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고양시에서 이제 대표적인 쌀로 나가고 있고, 온라인 판매는 뭐 네이버 스토어, 쿠팡, 유메프, 11번가 하는데 여기서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다행히 상당히 소비자 호응도 좋고, 그리고 지금 고양시 학생들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와지 쌀로 급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애들도 반응이 너무 좋고 학교 영양 선생님들도 타 품종에 비해서 애들이 밥을 너무 잘 먹는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교들이 이제 가와지 쌀로 좀 급식 쌀로 납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양시 전체로는 지금 면적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향후 뭐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뭐 전체 면적의 거의 40~50% 정도까지도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은 그렇게 합니다. 네. 저도 아들이 셋 있는데 네. 학교에 가면 급식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 쌀이 이 가와지 쌀이었군요. 네. 어느 학교인지 모르죠. 아니, 물론 고양시, 저희가 다니는 납품하는 학교들이 한정돼 있어요. 네. 그 수매 양 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고양시 전체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농협이라든가 저희 농협하고 저희하고 이제 여러 군데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이제 가와지로만 무조건 나가기 때문에 친환경 쌀이든 GAP 쌀이든 그래서 저희하고 그 계약한 학교들은 다 가와지로 먹고 있다고 보시면 고양시 전체 초중고가 아니고 그 중에 계약된 학교에 들어가는 저희 쌀연구회 영농조합 법인과 계약된 학교. 그건 가와지가 들어간다는 네, 거죠? 100% 가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와지 쌀의 밥맛은 어떤가요? 이게 원래 중간 찰입니다. 보통 소비자들이 이렇게 쌀을 딱 받아보시면, 이거 찹쌀 아니야? 색깔이 일반 맵쌀은 투명하고 하얗잖아요. 투명하잖아요. 맑고. 근데 이 가와지 쌀은 투명하지 않고 찹쌀처럼 하얘져요. 이게 마르면 마를수록 더합니다. 그래서 구매해서 집에 이렇게 보관하시고 드시다 보면 쌀이 점점 하얘져서 이게 찹쌀인 줄 알고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찹쌀은 아니고요. 이 품종 자체가 그런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쌀알도 작고 그런데 밥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구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씹는 맛도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밥을 하실 때 일반 쌀처럼 물에 너무 많이 담궜다 하거나 일반 쌀처럼 물을 맞춰서 하시면 밥맛이 전혀 없어요. 거기 저희가 봉투에 보면 밥을 어떻게 짓는지 요령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가와지 쌀 가지고 밥 짓는 요령 하시면 나옵니다.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은 좋은 그 밥에 쌀 가지고 좋은 맛있는 밥을 만들 수가 있죠. 지을 수가 있죠. 네. 그 이사님, 그럼 그 좀 앞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그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라 그러는 거하고 지금 쌀 연구에서 운영하는 그 RPC 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양시만 가지고 뭐 단적으로 비교한다면은 글쎄요. 근데 시설도 지금 인근 농협의 그 시설도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더 이렇게 깔끔하게 도정 설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차이는 있죠. 네, 차이는 있어서. 근데 요즘에는 또 그 GAP 인증 시설이나 친환경 인증 시설을 받지를 못하면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관에도 이제 납품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그런 쪽에 납품을 하는 그 RPC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시설이 좀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하고 거기하고 차이는 이제 면적이 우선 저희 공장이 좀 캐파가 좀 넓고, 그 다음에 안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넓다 보니까 작업하기 용이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뭐 출고를 시킨다거나 하면 그 혼동의 여지도 좀 적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좀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농가들이 좀 쉽게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커피나 물이나 뭐 이런 거 충분히 드시고 갈 수 있게 이렇게 제공도 하고 있어요. 네. RPC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사실 좀 모르죠. RPC 그러는데. 또 뭐 영어로도 말씀드리기보다 이제 미국 종합 처리장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쌀을 그러니까 벼를 수매를 해서 그 수매에서 건조하고 도정하고 그 출고까지 하는 그런 그러니까 수확만 해서 여기다 맡기면 나머지는 이제 물론 계약 재배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업무를 보는 그런 도정 공장을 이제 RPC라고 하죠. 근데 고양시에는 옛날에 RPC가 하나 있었는데 요즘에는 RPC 기준이 상당히 좀 기준이 까다로워져 가지고 뭐 경작 면적이 뭐 전체 그 해당 지역에 5,000헥타에서 10,000헥타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매 물량이 어느 정도, 매출액이 어느 정도, 이런 기준에 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는 그렇게 안 돼요. 수도작 경작 면적, 그러니까 벼 농사 경작 면적도 지금 한 950헥타? 900헥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고양시 전체가. 그전엔 뭐 굉장히 컸었지만 지금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경작 면적도 많이 줄고 해가지고, RPC, 정식 RPC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도요? 네. 정식 RPC가 되려면 굉장히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그 수매 양이 뭐 5,000톤에서 10,000톤 이상, 또 경우에 따라서는 20,000톤 이상, 이런 그 충족들을 갖춰야 그게 RPC가 되고, 또 민간 RPC라도, 물론 이제 농협 RPC 있고 민간 RPC 있는데, 민간 RPC라도 똑같은 그런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고양시에는 이제 정식으로 등록된 RPC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저희는 그냥 도정 공장이라고 도정 공장? 부르긴 하는데, 이제 워낙 고양시가 경작 면적이 적고 하니까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RPC 정도의 규모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냥 RPC라고 불러주시긴 해요. 사실 안에 공장을 둘러봤을 때 보니까 우리 시골에도 정미소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거 피대줄이라 그래서 이렇게 막 돌아가는 그거에 완전 현대판 축소판. 현대판으로 만든 축소판. 그거로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완전 이렇게 자동화되어 있는. 그 지금 보시면 뭐 벨트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좀 다른 데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보통 다른 도정 공장에 가시면은 이제 승강기라 그래가지고 바가지가 이렇게 큰 높이로 되어 있는 그런데 이제 승강기가 돌아가면서 쌀을 현미나 쌀, 벼 이런 걸 다 운송을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제 해주는데, 여기는 진공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 이송이라 그래가지고 바람으로 벼도 운송을 하고 바람으로 쌀도 운송을 해요. 승강기가 없습니다. 저희 공장에는. 여기 보시면 아까 보셨겠지만 그 찍으신 데 보면 승강기가 없고 하얀 PVC 파이프 같은 게 보이셨죠? 그게 다 이제 그 에어 이송하는 그런 라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거의 잔량이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타 품종하고 이렇게 혼입되거나 그런 확률이 상당히 적고, 물론 뭐 다른 승강기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승강기는 바닥에 조금씩이라도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저희는 이제 친환경도 하고 GAP도 도정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그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에어 이송으로 했죠. 그래서 도정량은 좀 줄었는데 시간당 도정량은 그 전에 비해서 옛날 기계들은 도정량이 좀 많아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기계들은 물론 뭐 저것도 도정량을 높이면 높일 수 있겠지만 뭐 다량 도정하는 것보다 소량을 하더라도 좀 더 깨끗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는 있죠.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쌀 앞으로 전망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혹시 그러니까 쌀농사에 대해서, 물론 뭐 다른 농업도 괜찮지만 쌀농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라고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앞으로는 식량 정제까지 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긴 하지만 뭐 꼭 그런 것만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좀 시간이 됐죠. 쌀이 수입이 될 때 막 그냥 뭐 농가들이 수입되면 우리 쌀 뭐 그냥 뭐 폭락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손해를 볼 것이다 했는데 실제 지금 수입된 지 꽤 됐거든요. 물론 이제 의무수입량은 지금 또 들어오긴 하지만 근데 농가들 피해가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진 않았어요. 단지 이제 우리가 과잉 생산된 쌀 때문에 몇 년 전에 쌀값이 폭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작년에 이제 워낙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2020년산이 19년산보다 한 30% 정도 쌀값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지금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상한 상황에서 지금 외국에도 지금 뭐 옥수수나 밀이나 이런 뭐 벼를 재배하는 국가들이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수확량이 막 그냥 들쑥날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쌀 산업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향후 전망이 괜찮다. 뭐 다른 식량 작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쌀도 분명히 이제 괜찮은 때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다면 요즘에는 또 젊은 친구들이 그 쌀농사나 이런 쪽에 농사의 전업을 바꾸거나 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워낙 많아요. 뭐 보조도 많이 해주고 또 센터나 이런 뭐 관련 기관에서 지도도 많이 해주고 교육도 또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한다면 특히 20대 친구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왜냐면 뭐 아시겠지만 시골에, 여기도 이제 도시화된 시골이지만 정작 저 지방 같은 데 내려가면 진짜 60대도 거의 이제 찾기 힘들 정도로 지금 뭐 7, 80대 되신 분들이 농사를 워낙 많이 거기에 농업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야 우리나라 식량 산업을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 공장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농민이 쌀을 추수해서 가지고 오면 그냥 여기만 갖다 주면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이제 또 임도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산한 거를 내가 직접 도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쪽에다 임도정을 맡기면 내가 개별적으로 팔겠다면 그런 것도 도정을 저희가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계약 재배라는 건 뭐냐면, 물론 계약 단가는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그 해 수매가가 어느 정도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제 수매가가 어찌 됐든 간에 고양시 쌀연구영농조합법인하고 계약을 해서 나는 이쪽에다 납품을 하겠다, 이쪽하고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약해서
그 물량이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농가가 한 10톤을 생산했으면 10톤 전량을 다 수매하겠다면 10톤 전량 다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 재배 물량에 한해서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물량에 대해서 이제 뭐 여기서 판매까지 하는데 돈은 이제 그 농민한테 그냥 돈 뭐 현금을 주고 네네. 뭐. 현금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어려운 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물량이 뭐라 해야 되나 현금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저기 수매 대금을 저희가 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면 이제 급한 농가들은 저희가 해드리는데 1년에 수매하는 양이 한 900톤에서 1000톤 경우에 따라서 한 1100톤 되는데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17억에서 20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한 반 정도는 이제 현금 가지고 바로바로 결제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한 뭐 몇 개월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결제를 해드리죠. 네. 그럼 아까 그 가와지하고 참드림만 수매하신다 그랬는데 네. 그 참드림은 왜 또 수매를 하시는 건가요? 참드림을 찾는 손님도 있고 고객들 중에 그리고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 참드림을 저희가 전폭적으로 이렇게 이게 참드림을 수매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일부 농가들이 농협하고 계약 재배가 좀 안 되는 농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농협 조합원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는 농가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어렵거든요. 그런 농가들도 어차피 여기서 이제 농사를 져서 이 지역에 좀 하니까 그런 농가들 것도 일부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참드림 밥맛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참드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청이 옛날 말로 이제 악기바레를 추청이라고 이제 바꾼 건데 일본 품종이거든요. 그것도 고시가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외래 품종 없애자는 운동도 하고도 있고 또 그것도 그거지만 밥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개발한 품종들이 지금 밥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물론 뭐 지방에도 그렇고 고양시 가와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 나오는 품종들도 그 우수한 품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수한 품종인 대신에 이제 수확량은 좀 떨어져요. 대신에 물론 이제 우수하면서도 수확량이 많이 나면 더 좋은데 대부분의 품종들이 좀 밥맛이 좋으면 수확량이 조금 떨어집니다. 농가에서 사실은 안 심으려고 하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보존해 드리는 게 이제 수매가를 좀 더 높여서 그래야 이제 농가에서도 또 심으시니까.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또 많이 찾는 품종들 그런 거는 이제 수매가 자체를 좀 조금 더 높여서 수매를 해야 이제 농가에서도 좀 심으시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럼 이사님께서는 그 앞으로 이 도전 공장을 어떤 식으로 한번 운영하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글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와지 그 1호 쌀을 어떻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물론 뭐 기존에 이제 드신 분들도 있긴 한데 소비자들한테 더 이렇게 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지금 고양시 전체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많지 않아요. 거의 만약에 900헥타 다 심는다 해도 벼루해서 한 6,000톤이 안 될 겁니다. 벼루했을 때 6,000톤이 안 되죠. 한 5,000톤에서 뭐 왔다 갔다 할 정도 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전국 단위로 해서 팔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캠핑용 쌀로 한번 해볼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미국의 LA 쪽하고 뉴욕의 쌀을 조금 내보냈거든요. 가와지 쌀을. 그래서 LA 쪽에서는 반응이 좋고, 물론 이제 국내 그 교포들이 주로 이제 찰진 쌀들을 좋아하시니까 교포들도 그쪽에서 좀 드시는데, 하여튼 캠핑용 쌀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저희가 레시피를 좀 많이 만들어서 요 쌀 가지고 좀 많이 만들어서 좀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서 소량 그 포장용을 좀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캠핑할 때 쓸 수 있게 소량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캠핑 가시면 예를 들어서 보통 성인이 한 끼에 먹는 양이
100g 정도 나옵니다. 네. 많이 드시니까 100g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고, 애들 같은 경우에 한 50g에서 60g. 그럼 뭐 4인 가족이 만약에 캠핑을 가게 되면 한 300g 정도? 300g 가지고 만약에 밥을 했을 때, 물론 요즘에는 또 캠핑 아시겠지만 뭐 차박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캠핑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물론 이제 편의점에 가시면 즉석밥이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사다 드시는 분들도 꽤 많지만, 사실은 이제 캠핑 가서 하는 거는 그런 거 사서 드시는 것보다는 밥을 직접 조리해서 드시는 게 더 맛있고 더 의미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 이제 쪽으로 좀 만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캠핑 가서, 그리고 지금 저희 그 공장의 도정 라인이 무세미도 할 수 있는 라인이 돼 있어요, 지금. 씻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바로 뭐 300g이든 400g이든 거기 이제 뭐 만들어서, 물도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물까지도 같이 이제 세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 물만 넣어도 밥을 할 수 있게 씻지 않고 할 수 있게 한번 그렇게도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유, 뭐 우리 쌀 연구회라는 데가 그 우리 쌀을 보존하거나 또 품종을 개발하고 뭐 이런 모임인 거로 생각되는데 맞는가요, 이게요? 그게 이제 저희가 무슨 쌀 품종을 개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희 쌀 연구회가. 물론 이제 경기도 각 시군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타도에도 쌀 연구회라는 그런 쌀 농사의 뭐랄까요, 단체? 예, 그런 게 있는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타시군도 다 있긴 하지만, 거기서 뭐 쌀 연구회 회원들이 뭐 품종을 개발하고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상위 기관인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 품종을 개발하면 그 쌀 연구회 회원들 농가에 우선적으로 그 품종에 대한 시험 재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지금 가와지 1호라는 쌀도 시험 재배를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이게 몇 년 전, 지금 한 3, 4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뭐 한 2, 3년 전, 훨씬 2, 3년 전, 지금 7년 전이죠. 7년 전에 이미 이 지역에 적응 시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적응 시험을 하는 농가들이 쌀 연구회 회원 농가가 참여를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연구 개발한 거를 쌀 연구회 회원 농가가 같이 협력해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농가리 한 날짜, 모낸 날짜, 그 다음에 모짜리 한 날짜, 이런 날짜들을 다 기록을 해요. 서로. 그러니까 그쪽 연구원도 기록을 하지만 농가에서 언제 뭐를 냈고, 비료는 어느 정도 양을 줬고, 그런 거를 서로 협력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해서 한 거지, 저희가 뭐 품종을 개발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협력은 하지요. 네. 개발한 품종을 지역에 적응 시험할 때 제대로 적응을 하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거죠, 몇 년 동안. 그리고 나서 그게 성공하면, 이제 기술원이나 이제 농촌진흥청, 이런 작물연구과에서, 각 시군이나 이런 데다 이제 그 품종에 대해서 이제 재배를 해봐라. 그래서 그걸 몇 년을 거치고서 이제 된 게 고양시가 가와지 1호 쌀을, 그런 고양시는 특화 품종으로 지정을 해줄 테니 고양시만 이거를 심어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심게 된 거죠. 네네. 고양시에는 지금 민간 도전 공장이 이거 하나죠?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우리나라 쌀 좋은 품종을 뭐 판매하기 위해서 아까 도정하는 것도 이렇게 봤는데요. 이 고양시 고유 품종인 가와지 쌀을 널리 알리고, 또 이걸 농가의 수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도전공장 이사님하고 오늘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또 다음 주에 다른 아이템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